안녕하세요, 로드테스트 서동일입니다. 오늘은 토레스 EVX 시승 행사에 나와 있습니다. 토레스의 전기차 버전이죠. 기존 토레스의 파워트레인을 완전히 걷어내고 전기 모터, 배터리를 넣은 순수 전기차입니다. 코란도 이모션 이후로 KG 모빌리티가 내놓은 첫 전기차인데 이 차 오늘 어떤 느낌일지, 디자인과 또 주행 성능, 그리고 도착지까지, 서울까지 도착했을 때 최종 전비까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디자인을 자세히 소개할 게 앞서서 이 차의 크기부터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차의 크기는 길이가 4715mm, 너비가 1890mm, 높이 1735mm고요. 휠 베이스는 2680mm입니다. 일반 토레스와 비교하면 너비와 휠 베이스는 완전히 똑같습니다. 대신에 길이가 10mm 앞뒤로 늘어났고요. 높이는 15mm 위로 올라왔습니다. 자, 디자인을 자세히 보면 일단은 전체적인 실루엣은 비슷한데 이 차의 가장 큰 특징은 여기 헤드램프 쪽이라고 할 수 있겠죠. 기존 토레스는 살짝 굴곡이 있는 오프로드 느낌이 나면서도 옛날 코란도의 느낌이 살짝 느껴지는 디자인을 갖고 있었는데 이 차는 완전 사이버틱하고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으로 나왔습니다. 단순하게 일자로 마무리한 게 아니라 그 사이사이에 이렇게 장식을 넣어서 멀리서 보면 점선 느낌도 나고, 그리고 가까이서 보면 이 면발광 느낌이 되게 괜찮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방향지시등이 들어오게 되는데 한번 켜볼게요. 자, 이렇게 다이나믹 턴 시그널이 들어갔습니다. 예전 쌍용차 시절에는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디자인인 것 같아요. 아주 멋있습니다. 자, 그리고 뒤쪽까지 설명할 때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기존 토레스와 마찬가지로 이 토레스 EVX에도 태극기, 건곤감리 디자인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요 촘촘히 있는 칸마다 하나씩 들어갔고요. 여기 범퍼 장식, 그리고 완전히까지는 아니지만 이 헤드램프 쪽에도 이 건곤감리를 연상시키는 그런 굴곡이 들어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앞쪽 디자인이 굉장히 깔끔합니다. 기존에는 뭐 라디에이터 그릴 자리도 굉장히 컸고 램프도 입체감이 있어서 그 부분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컸는데 이 토레스 EVX는 나는 전기차다라는 느낌을 많이 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안에는 트렁크는 없습니다. 별도의 수납 공간은 여기 없다는 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전륜인데도 트렁크. 자, 그 다음은 휠 디자인을 보겠습니다. 지금 시승차에는 주행거리가 조금 더 잘 나오는 18인치 휠이 끼워져 있습니다. 이 휠과 20인치 휠 두 가지로 운영을 하는데, 지금 이 휠 같은 경우에는 타이어 폭이 225mm, 그리고 편평비가 60이고요 20인치 휠 같은 경우에는 타이어 폭이 245mm, 그리고 편평비가 45입니다. 단순히 휠 직경만 다른 게 아니라 폭이나 편평비까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아마 승차감이나 전비에 확실한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18인치 휠이 크기는 작아도 디테일은 굉장히 좋거든요. 나름 다이아몬드 커팅 휠이라서 디자인도 굉장히 깔끔하고 절대 20인치 휠에 꿀리지 않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는 충전구가 있습니다. 네, 지금 여기에도 지금 태극기가 있거든요. 이걸 누르면 자, 이렇게 열리게 되는데 이렇게 커버를 잘 씌워 놨고요. 이렇게 두 개를 다 열어서 급속 충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차의 충전 속도를 말씀드리면 최대 200kW로 충전했을 때 20에서 80%까지 37분이 걸리고요. 11kW로 충전하면 9시간 동안 완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에는 V12 기능도 있습니다. 현대나 기아의 전기차에 주로 들어가는 배터리 전력을 외부로 뽑아내는 기능인데, 자, 이 커넥터 많이 보셨죠? 네. 이 커넥터를 여기 마개를 빼서 이렇게 충전구에 꽂고요. 요 아래쪽 커버를 이렇게 빼서 여기다가 이제 220V 전원을 꽂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V12 기능으로 뭘 얼만큼 어떻게 할 수 있냐, 일단은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최대 20%가 남을 때까지 V12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기능을 이용하면 자, 55인치 OLED TV를 약 6.5일 동안 연속으로 켜두실 수 있고요. 헤어드라이어를 5분 쓰는 기준으로 324번 쓸 수 있답니다. 그리고 전자레인지에다가 햇반 1200개를 돌릴 수 있다고 해요. 이게 제가 장난치는 게 아니라 실제 이 토레스 EVX 정식 카탈로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전기 매트는 5일 동안, 전기 히터는 3일 동안, 전기 바통은 40시간 동안 대기가 가능하다고 해요. 그래서 차박을 하실 분들, 밖에서 이런 전기 장치를 많이 쓰실 분들한테도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옆모습은 뭐 기존 토레스와 거의 똑같습니다. 높이가 15mm 높아지긴 했지만 전체적인 보닛에서 이 지붕 그리고 트렁크까지의 라인은 기존 토레스와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차에는 투톤 옵션도 있는데
40만 원을 추가하시면 이 차체와 이쪽 루프 컬러가 투톤으로 나뉩니다. 위쪽을 블랙 컬러로 처리하거든요. 그리고 기본 컬러가 7가지가 있고 투톤 컬러는 5가지가 있어서 이 컬러 선택폭이 굉장히 넓은 것도 장점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는 플래티넘 그레이 컬러고요. 자, 그리고 뒤쪽 디자인인데요, 저희가 저번 서울 모빌리티 쇼 영상에서는 이 뒤쪽이 다 정리가 안 돼 있던 차를 봤던 것 같아요. 그때는 완성차가 아니었기 때문에 여기에 레터링도 KG 모빌리티라고 굉장히 길게 써 있었고 뭔가 아직 덜 만든 듯한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제 좀 정리가 됐네요. 일단 이 가운데에는 토레스 EVX라는 문구를 크게 써놨고 KGM이라고 깔끔하게 배지를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이 스페어 타이어를 형상화한 장식이나 이쪽에 있는 손잡이 이런 것들 그대로 토레스 내연기관 버전과 같고요. 범퍼 디자인은 좀 다릅니다. 여기에도 태극기가 여기도 있어요. 이렇게 양쪽에 또 있고 굉장히 남성적인 느낌의 스키드 플레이트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이 헤드램프도 기존 내연기관 토레스랑 모양이 다르죠. 이 안쪽에 흰색 램프도 같이 있었는데 완전히 빨간색 램프로 해놓고 내연기관 버전과는 또 다른 디자인의 이 태극기 램프를 넣어놨습니다. 자, 그리고 토레스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 이 트렁크 공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토레스 EVX의 트렁크 공간이 839리터라고 이제 보도자료에 나와 있어서 저희도 그렇게 알고 왔는데, 알고 보니까 그 용량은요, 이 바닥에서 천장까지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SAA 기준이죠. 미국 기준의 용량이 839리터인 거고요. 이렇게 보니까 기존 내연기관 토레스랑 구성이 똑같은 것 같아요. 이 턱과 바닥 높이가 완벽하게 일치하고 여기에 이렇게 러기지 스크린이 이렇게 달려 있는데, 기존 토레스의 트렁크 용량이 703리터였으니까요 이 부분과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바닥 패널에 보시면 맥스로드 60kg이라고 써져 있는데, 이 패널 위에 60kg 이상의 물건 올리면 조금 불안할 수 있다, 그런 뜻이거든요. 저는 이게 살짝 아쉬운 게 있습니다. 차박을 하실 분들이라면 여기에 성인 2명은 적어도 올라갈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한 개 무게가 60kg이면 조금 올라가기 불안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저희가 저번에 렉스턴 리뷰했을 때도 이 바닥 패널의 무게 제한이 조금 낮다, 조금 더 무거운 것까지 올릴 수 있어야 되지 않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얘도 살짝은 아쉽습니다. 가운데 부분은 지지가 잘 되지만 이 양쪽은 살짝 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의 무게 제한을 둔 것 같기도 합니다. 이 바닥 패널을 이렇게 열면 이 정도 공간이 나오는데, 여기는 아까 그 V2L 커넥터가 있었던 자리고요. 이건 휴대용 충전기입니다. 근데 기본 제공은 아닙니다. 옵션이고 20만원짜리 옵션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여러가지 매뉴얼이나 안내 책자, 서류가 들어있고요. 바닥 공간이 이 정도면 여러가지 물건 넣어놓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을 보시면 안쪽에서 트렁크를 열 수 있는 버튼이 있거든요. 차박하실 때 이 안에 누워 계시다가 트렁크를 열 일도 있으니까 여기 이렇게 버튼을 넣어 놨고요. 그리고 이 반대쪽에는 12V 소켓이 하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토레스 EVX 실내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차는 외관보다 실내의 차이가 더 큽니다. 일단 기본 토레스 같은 경우에는 계기판이 굉장히 얇게 들어가 있고 내용도 되게 간소화해서 적용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이 12.3인치 굉장히 큰 모니터를 2개 연결해서 대시보드에 얹어놨습니다. 그리고 중앙 모니터는 살짝 운전자 쪽으로 각도를 틀어놨고요. 또 기본 토레스는 이쪽에 공조장치 모니터가 별도로 있었는데 그 부분은 호불호가 좀 있었죠. 저는 디자인은 괜찮았다고 보는데 조작감이 햅틱 반응도 없고, 그리고 시선을 자꾸 아래로 내려야 하기 때문에 불편해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 부분이 없고 가운데 모니터에 전부 통합이 됐고요. 대신 이 아래쪽 공간을 전기차답게 더 공간 활용을 잘한 느낌이에요. 원래 모니터가 있던 이 부분은 수납 공간으로 변신을 했고, 이 아래쪽도 이렇게 플로팅 타입 콘솔을 적용해서 아래쪽을 수납으로 완전히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스마트폰을 이렇게 걸쳐둘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가운데에 이렇게 구멍이 있거든요. 여기에 충전 케이블이 들어가서 이 차에 연결을 하시면 유선으로 안드로이드 오토와 애플 카플레이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완전히 새로운 거죠. 기존 이렇게 드륵 당기는 기계식 기어 레버에서 전자식 노브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브레이크를 밟으시고 이렇게 뒤로 당기면 풀리고요. 파킹 버튼은 여기에 별도로 앞에 있습니다. 그 옆에는 컵홀더가 2개가 있습니다. 살짝 바닥 높이 차이가 있는 컵홀더가 있는데, 이게 물병을 이렇게 꽂으면요, 이게 좀 아쉬워요. 깊이가 그렇게 깊지 않아요. 이 직경이 넓은 건 여러 크기의 컵에 대응할 수 있어서 좋은 거긴 한데, 그만큼 깊이가 충분해야 고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물병을 넣고 가속을 하게 되면 이렇게 쓰러집니다.
네, 컵홀더가 좀 깊지 않다는 점. 바로 뒤쪽에는 이렇게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가 있습니다. 이렇게 딱 꽂으시면 되고, 여기에 스마트폰을 올리면 여기에 충전 중이라는 안내가 뜨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센터 콘솔 공간은 이 정도 되네요. 이렇게 손을 넣으면 쭉 펼쳤을 때 손목 정도에서 끝나고요. 적당히 괜찮은 공간이 있습니다. 자, 운전석에서 제일 마음에 든 거는 이 계기판 디자인인 것 같아요. 기존 토레스는 화려한 맛은 전혀 없었습니다. 네, 그냥 필요한 정보만 딱 띄워주는 느낌이었는데, 이번 토레스 EVX는 기존 현대차나 기아 전기차를 탔던 분들이라면 이 그래픽은 다르지만 구성 자체는 익숙하실 거예요. 여러 가지 아이콘들이 똑같습니다. 네, 같은 부품사에서 공급을 받아서 그런 건지 그런 구성들, 특히 이 가운데 트리 컴퓨터를 조작할 때 나오는 그래픽이나 순서 같은 것도 거의 비슷하고요. 페이지를 넘기면 이 큰 모니터 전체를 내비게이션으로도 활용하실 수 있는데, 이 부분의 장단점은 조금 이따 주행을 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테리어 컬러도 저는 마음에 드는 게, 이 차는 두 가지 인테리어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블랙 톤이 있고요, 그레이 투톤 컬러가 있는데, 금액을 추가로 내야 되는 옵션이고, 지금 이 실내가 기본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는 근데 탈 때부터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마냥 칙칙한 블랙 톤이 아니라 이렇게 구리 컬러, 또 주황빛이 도는 금속 느낌으로 대시보드를 쫙 꾸미고, 요 스티치들도 다 같은 컬러로 마무리했거든요. 대시보드 뿐만 아니라 이렇게 시트에도 이 스티치 컬러를 적용을 해서 실내가 생각보다 고급스럽습니다. 이쪽에도 장식을 꽤 촘촘하게 성의 있게 해놔가지고 인테리어 만족도는 토레스 내연기관 버전과는 또 다른 느낌으로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대신에 이 운전대는 똑같습니다. 이 주변 버튼류나 요 스포크 디자인도 이전에 많이 보던 디자인이죠. 그리고 USB-C 타입 포트가 여기 두 개 있습니다. A 타입은 없고요. 하나는 USB 기능이 있고 하나는 고속 충전입니다. 물론 이 USB도 고속 충전 지원됩니다. 27W나 되기 때문에 충전 속도가 굉장히 빠를 것 같아요. 토레스 2열 앉아봤습니다. 일단 뭐 토레스는 원래부터 이 2열 머리 공간이 넓기로 유명했잖아요. 이 차도 마찬가지로 한참 머리 공간이 남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키가 180 이상이신 분들도 굉장히 편리하게 탑승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 차는 이거가 들어갔을 줄 몰랐습니다. 기아의 여러 모델에서 봤던 이 헤드레스트 뒤 옷걸이가 EVX에도 생겼습니다. 모양은 조금 다르지만 안쪽에 나름 이렇게 고무 패킹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옷을 걸었을 때 떨어지지 않게끔 잘 잡아줄 것 같고, 그리고 이거 감동인 게 이 시트 뒤에 테이블이 있습니다. 테이블이 무려 이렇게 힌지로 걸려 있어서 평행으로 이렇게 쭉 나왔다가 마지막에 꺾는 이런 모양의 테이블이 생겼는데, 10kg까지 올라갈 수 있어서 꽤 튼튼하고요. 그리고 여기 핸드폰을 거치할 수 있는 홈이랑 컵홀더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이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기본 토레스에도 없는 아주 괜찮은 기능인 것 같은데, 이렇게 완벽하게 접혀 들어가는 모습 너무 좋습니다. 대신에 소재는 조금 아쉬워요. 이 부분이 아주 싼 플라스틱으로 돼 있고, 특히 밑에 수납 공간 이 부분은 마감이 좀 그렇습니다. 플라스틱이 잘못 만졌다간 깨질 것 같기도 하고, 여기서 얻은 이득만큼 여기서 살짝 힘이 빠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가운데 송풍구가 이렇게 두 개 있고, 아래쪽 커버를 이렇게 열면 C타입 포트가 두 개가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둘 다 27W입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게, 이 차는 과연 중앙 턱이 있을까 했는데 있네요. 기본 토레스와 비슷한 높이의 이 가운데 터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 매트가 이게 일반적인 차들 매트 보면 그냥 부드러운 재질로 되어 있잖아요. 얘는 메쉬로 된 굉장히 아웃도어에 어울리는 매트가 기본으로 깔려 있어서 이것도 좋아하실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시승차는 E7 상위 트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2열에 수동식 선블라인드 커튼이 있고, 이걸 다 올리게 되면 이쪽까지 빈틈없이 꽉 채워지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2단 열선 기능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쿠션이 그렇게 부드럽진 않습니다. 조금 이 가죽 질감 자체는 굉장히 좋은데 눌리는 느낌이 마냥 눌려주진 않아요. 살짝 탄탄하게. 특히 헤드레스트도 만져보면 굉장히 좋은데요, 머리를 대면 살짝 단단한 느낌이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회차 지점인 영종도에서 다시 출발지인 서울 영등포구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고속도로를 타기 시작했는데 확실히 토레스 내연기관 버전보다 나가는 느낌이 굉장히 매끈하고 또 안정적입니다. 이렇게 가속 페달을 쭉 밟으면요,
사실 전기 모터 힘이 그렇게 센 편은 아니에요. 이 차의 최고 출력은 207마력이고 최대 토크는 34.6kgm입니다. 굉장히 보편적인 수치의 성능을 갖고 있는데 일상적으로 타기에 딱 적당한 힘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저희가 좀 전에 안전한 도로에서 제로백 테스트를 해봤는데 살짝의 언덕이 있었지만 저희가 일단 성인 2명이 탔고요. 촬영 장비도 조금 실은 상태에서 8.5초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고속도로에서 속도를 높일수록 느껴지는 장점이 하나 있는데 일단 내연기관 토레스보다 고속주행 안정감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이 토레스 EVX는 공차 중량이 대략 2톤 정도 되거든요. 거의 500kg 가까이 무게가 늘어나서인지 차를 바닥으로 깔아주는 안정감이 더 좋아진 것 같아요. 기존 토레스는 고속 안정감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거든요. 저희가 저번에 QM6와도 비교 시승을 했었지만 속도를 올릴수록 QM6의 고속 안정감이 조금 더 낮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일단 그에 비해 토레스 EVX는 확실히 엔진 변속기가 없고 전기 모터로 쭉 밀어주다 보니까 가속할 때의 느낌도 굉장히 일관적이에요. 초반부터 후반까지 일관적인 느낌으로 속도를 올려주고요. 거기에 고속 안정성까지 더 더해지니까 기본적인 운전 환경이 더 편하고 주행 스트레스가 적어진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고속주행 안정감, 직진 능력은 꽤 좋아졌는데 코너에서의 느낌은 이전 토레스와 사실 거의 다를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골격이 그대로니까요. 서스펜션 세팅을 이 늘어난 무게에 맞춰서 어떻게 바꿨는지는 제가 아직 답변을 듣지 못했는데 코너에서 조금 빠른 속도로 돌아나갈 때 살짝 휘청거리거나 뻣뻣한 느낌이 드는 건 아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매끈한 고속도로를 지나갈 때는 괜찮지만 지금처럼 살짝 우둘투둘한 느낌이 있는 도로를 지나면 잔진동을 완전히 걸러주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네, 계속 이 아래에서 두두두두 두드리는 이런 느낌이 살짝 있어요. 그럼에도 전반적인 고속도로 주행 느낌은 아주 좋습니다. 일단 내연기관 토레스에 비하면 아주 좋아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신에 기존 토레스의 장점이었던 정숙성은 살짝 바뀐 게 있는 것 같아요. 원래는 저희가 풍절음이 적어서 실내 정숙성이 아주 좋은 편이라고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EVX는 살짝 반대인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바닥에 깔려있는 배터리가 노면 소음을 막아주기 때문에 이 아래에서 올라오는 타이어 소리 이런 건 조금 줄어든 것 같은데 오히려 풍절음이 더 많이 들리는 느낌이고요. 네, 저희가 소음 측정기를 가져와서 지금 요 가운데 공간에서 측정을 해봤는데 67에서 70dB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고속도로에서 경험하실 수 있는 토레스 EVX의 장점, 바로 반자율 주행 기능입니다. 이 차는 기존 반자율 주행 시스템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시스템이 들어가서 현대의 HDA2 있죠. 이제 고속도로에서 깜빡이를 넣으면 알아서 차선을 옮겨주는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이 여기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 기능은 항상 켜져 있진 않고요. 이 메뉴에 들어가서 차량 설정, 주행 보조, 인텔리전트 크루즈 제어에 고속도로 차선 변경 보조까지 들어가서 기능을 활성화를 해줘야 됩니다. 이 켜는 과정은 좀 번거롭긴 해요. 저희가 아까 가는 길에 분명히 이 기능 켜놨는데 다시 올 때 되니까 꺼져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켜짐을 누르시면 계기판에 차로 변경 보조를 활성화 하시겠습니까? OK를 눌러줘야 그제서야 아이콘이 뜨고 기능을 쓸 수 있습니다. 살짝 반만 눌러서 3번만 깜빡이 하는 기능 있죠. 이걸로 이렇게 걸어도 이 차선 변경 아이콘이 깜빡이면서 이렇게 부드럽네요. 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 찾아 들어가야 되는 번거로움은 있긴 한데 그래도 이런 더 진보된 기능이 들어간 것 자체가 굉장히 반갑고요. 자, 그리고 이 계기판에도 내비게이션을 이렇게 완전히 띄울 수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계기판에 연동되는 거 이거 자체는 너무 좋습니다. 예전부터 아우디가 이런 걸 썼었죠. 내비게이션을 계기판에 풀로 띄우는 이런 기능을 이제 다른 여러 브랜드에서도 투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계기판은요, 좌우로는 굉장히 넓지만 위아래 폭이 좁아집니다. 기본 화면보다 위아래 폭이 조금 더 줄어들어 가지고요, 제가 나아가는 앞방향을 그렇게 많이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이 가로형보다 세로형 내비게이션이 더 편리한 이유가 제가 앞으로 갈 방향을 훨씬 더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인데 이 차는 가로형인데 굉장히 좁은 가로형이기 때문에 사실 실질적으로 이 화면을 많이 켜고 다닐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차의 주행거리를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 18인치 휠 모델 기준으로는 복합거리가 433km고요 20인치 휠 모델은 405km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휠 사양에 따라서 따로 환경부 인증을 받았는데 그래서 보조금도 조금 달라요. 이 18인치 모델이 주행거리가 더 긴 만큼 효율이 좋은 만큼 보조금을 조금 더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저온 주행거리 차이도 조금 있는 게 18인치 모델 같은 경우는
상온 거리의 77% 수준을 유지합니다. 그런데 20인치 모델은 70%를 나타내면서 날씨가 추워질수록 격차가 조금 더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효율을 최우선시하는 분이라면 18인치를 고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시승차도 전부 20인치가 아니라 18인치 휠 사용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막히는 구간에 들어왔더니 갑자기 또 전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6.0km/kWh까지 올라갔고요. 돌아가는 길이 조금 더 막힐 것 같아요. 그래서 효율을 얼마나 뽑아낼지 궁금해지네요. 이 차의 회생제동은 총 4가지가 있는데 일단 지금까지는 회생제동을 끄고 왔습니다. 고속도로 위주였기 때문에 끄고 왔고 이제 하나씩 올려볼게요.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조절하실 수 있고 왼쪽 패드를 길게 누르면 스마트 회생제동 모드가 됩니다. 그래서 주행 속도, 앞차와의 거리 이런 것들을 계산해서 실시간으로 회생제동 강도를 조절해주는 그런 기능이에요. 이 기능도 요새 여러 전기차, 국산 수입차 가릴 것 없이 많이들 들어가고 있죠. 그런데 이것도 살짝 손봤으면 좋겠는 게 저희가 아까 영종도로 들어갈 때 앞에 차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보통 그럴 때는 회생제동을 거의 안 겁니다. 완전한 타력주행 모드로 해서 저항을 아예 안 걸고 관성으로 쭉 밀고 나가는데 다른 제조사의 이 스마트 회생제동 모드랑 비교하면 조금 더 제동을 걸어주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거와는 별개로 시속 100km로 항속주행을 걸어놨을 때 이 반자율주행 기능이 앞에 아무것도 없는데도 살짝씩 속도를 줄일 때가 있거든요. 아마 살짝 내리막 상태에서 속도를 유지할 때 투박하게 조정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 부분도 점차 다듬어졌으면 또 좋겠습니다. 그 외에 차선 중앙 유지하는 능력은 딱 좋습니다. 적당한 커브길에서도 또 이 운전대를 쥐고 있다는 걸 감지하는 방식은 정전식이 아니라 감압식인데 살짝만 힘을 줘도 운전자가 손으로 잡고 있다는 걸 인식을 합니다. 가끔 좀 둔한 차들을 만나면 이 차의 앞머리가 살짝 흔들릴 정도로 많이 운전대를 꺾어줘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차는 그 정도로 둔하진 않네요. 그리고 지금 3단계 회생제동 모드로 해놓고 일부러 브레이크 페달을 안 밟고 멈춰보고 있는데 발을 뗀 순간에 힘이 확 들어오진 않네요. 속도를 점점 줄이다가 끝에서 확 잡아주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몇몇 전기차들은 회생제동 모드가 가장 강할 때 발을 조금만 떼도 이렇게 울컥거리는 성향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차는 발을 뗀 순간부터 제동력이 꽤 들어올 때까지 그 과정이 부드러워서 다루기가 굉장히 편한 것 같습니다. 자, 이 차의 가격은요 2가지 트림별로 다릅니다. E5가 4,750만원, E7이 4,960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정부 보조금 그리고 서울시 기준 보조금을 더하면요 3,800만원대에서 4,100만원대로 구매를 하실 수가 있고요. 옵션을 조금 더 하신다고 해도 4천만원대 초반으로 사실 수 있습니다. 이 토레스 EVX를 고민하실 분들이 함께 알아보실 전기차들, 아마 코나 일렉트릭이나 기아 니로, 아이오닉 5, EV6 이 정도 되겠죠. 이 4대랑 비교하면 이 토레스의 위치가 참 절묘합니다. 일단 코나와 니로 이 차들은 뭐 기본 가격이나 보조금 적용을 해도 가격대가 이 차랑 비슷한데 대신 토레스 EVX가 체급이 훨씬 큽니다. 휠 베이스는 사실상 큰 차이는 나지 않거든요. 그런데 전체 길이가 차이가 나고 무엇보다 트렁크 용량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실용성 면에서 이 차의 장점이 확실하게 드러나고요. 거기다가 V2L 기능까지 있으니까 아웃도어를 즐기시는 분들, 또 레저, 캠핑 즐기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선택지가 아닐까 싶어요. 또 아이오닉 5와 EV6랑은 덩치가 비슷합니다. 2열 공간 자체를 넓게 쓰실 분들은 그 두 차에 더 끌리실 수 있어요. 대신 토레스의 장점은 2열 바닥에서부터 2열 쿠션 높이까지가 훨씬 여유롭습니다. 아이오닉 5나 EV6는 바닥이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래서 쿠션 길이가 길긴 한데 키가 크신 분일수록 허벅지가 많이 떠요. 토레스 EVX는 그거보다 낫습니다. 또 이 GMP 플랫폼을 쓰는 그 두 차는 트렁크 공간에서 조금 손해를 봤죠. 둘 다 500리터 초중반 정도 되는데 토레스는 뭐 700리터가 넘으니까요. 위아래 높이도 높이지만 앞뒤 트렁크 깊이 차이가 굉장하기 때문에 역시나 실용성 면에서 토레스 EVX가 조금 더 앞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두 차의 단점 중에 하나가 회전 직경이잖아요. 유턴할 때 돌아나가는 그 원이 굉장히 큰데 토레스는 휠베이스가 좀 짧은 만큼 일상생활에서 더 빠르게 민첩하게 회전을 할 수 있어서 주차하거나 유턴할 때 더 편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은 8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 더 저렴하기 때문에 가성비 면에서도 상당히 괜찮죠. 다만 이 배터리 자체를 선호하지 않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중국 BYD의 LFP 배터리가 들어갔는데 이건 장단점이 있습니다. 일단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화재로부터 안전하고요. 이 배터리 안정성을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영상이 하나 있는데 리튬이온과 이 BYD의 LFP 블레이드 배터리, 이 두 배터리에 못을 박았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바로 터졌고요. 이 LFP 배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부풀지도 않고 되게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 면에서 종종 일어나는 화재 사건 때문에 전기차 구매가 꺼려지시는 분들은 이 배터리 자체의 안정성을 마음에 들어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리튬 인산철 배터리가 지적받는 부분이 겨울 주행거리, 저온 주행거리가 많이 짧아진다 라는 게 있는데,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이 차의 히트펌프는 영하 8도에서부터 작동을 합니다. 이 배터리의 태생적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장치들을 마련을 해놨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토레스 EVX의 장점 3가지 그리고 단점 3가지를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장점은 내연기관 토레스보다 늘어난 고속 직진 안정성입니다. 늘어난 무게를 잘 활용한 것 같아요. 보통 전기차들은 무거운 배터리를 버티느라 서스펜션을 더 단단하게 세팅해서 승차감에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 차는 전혀 그런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연기관 토레스보다 더 안정적이고 더 매끈한 그런 고속도로 주행 느낌을 보여줘서 오늘 같은 코스에서 운전할 때는 굉장히 만족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소비자 친화적인 옵션 구성입니다. 지금 이 12.3인치 넓은 디스플레이와 고속 충전을 지원하는 USB-C 포트를 앞뒤에 총 4개를 넣어놓은 점, 그리고 무엇보다 이 등받이에 있는 테이블, 이거 정말 좋습니다. 정말 대충 만든 꺼내서 쓰는 테이블이 아니라 제대로 된 접이식 테이블을 넣어놔서 장거리 주행할 때 상당히 편할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역시나 공간입니다. 이건 내연기관 토레스랑 겹치는 부분인데 경쟁 차종 대비 굉장히 큰 트렁크를 갖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2열이 좁은 것도 아니고요. 또 실내 지붕이 1, 2열 할 것 없이 굉장히 높은 점, 이런 것들은 확실히 공간감, 실용성을 중요하시는 분들한테 아주 큰 장점으로 다가오겠습니다. 자, 단점 3개를 말씀드리면, 일단 첫 번째는 운전대를 돌리기 시작하면 나타나는 살짝 불안한 거동입니다. 직진 성능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바뀐 것 같은데 코너를 돌기 시작하면 살짝의 그 불안하고 살짝은 투박한 느낌이 아직 전해지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풍절음입니다. 지금처럼 시내를 주행할 때는 아무런 불쾌함 없이 굉장히 고유한 실내를 자랑하는데, 고속도로를 갈 때 거기다가 바람도 많이 부는 날이면 풍절음이 생각보다 많이 들린다는 점.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디스플레이 구성인데 직관적이지 못한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연기관 토레스는 공조장치를 아래쪽에 빼놨잖아요. 이게 위치는 조금 불만이어도 바로바로 기능을 찾아 누를 수 있다는 것 자체는 괜찮았는데, 이번 토레스 EVX는 일단 기본 화면을 켜놨을 때 이 끝쪽 버튼 눌러서 이렇게 팝업 화면으로 띄워야 됩니다. 이 화면을 띄우고 나면 아이콘들이 쭉 나오는데 아이콘들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래서 운전 중에 조작하기가 편하진 않고, 여기 뜬금없이 트렁크 여는 버튼이 있습니다. 오른쪽 구석에 있는데 운전 중에 잘못 누르면 물론 작동은 안 할 거라고 믿겠습니다. 네, 주행 중에 이 트렁크 열림 버튼을 누를 수도 있다는 거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공조장치를 포함해서 몇몇 기능들이 조금 찾아 들어가야 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관성이 아주 훌륭하진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저희가 이제 목적지까지 한 470m 밖에 남지 않아서 여기서 최종 정비를 확인하겠습니다. 저희가 주행 거리는 58.4km고요 평균 속도는 시속 54km로 왔습니다. 1시간 5분을 주행한 결과 평균 정비는 1kWh시당 6.4km가 나왔습니다. 고속도로와 시내 대부분이 고속도로였고 마지막에 조금 막히는 길을 달렸는데, 일단 평균 정비인 5.0보다는 훨씬 높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토레스 전기차 버전 토레스 EVX 시승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생각보다 더 차가 잘 나온 것 같아서 기분이 좋은 시승이었고요. 작년에는 토레스가 페이지 모빌리티를 완전히 되살리는 그런 효자 모델 역할을 톡톡히 했다면, 아마 올해 연말 그리고 내년에는 이 토레스 EVX가 굉장히 많은 소비자분들에게 인기를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번에 또 재밌는 차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Get up on your feet, this is a shakedown.